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안 왔더니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살짝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망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일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때 만약에 전세 세입자로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집에 살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될 수 있으면 물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편하게 안정하게 살려면 내 집을 갖고 사는 것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자, 전세나 월세로 이사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볼게요. 그리고 내가 잠시 방치한 틈을 타서 내가 평생 벌어놓은 돈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전세나 월세로 세팅할 때 내가 조심할 내용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전입신고를 제가 19년 5월 13일 했다고 칩시다. 즉 어제 이사를 왔던 그제 이사를 왔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전입신고를 19년 5월 13일 날 했고 근저당 설정이 당일날 19년 5월 13일 날 같이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대부분 전세로 살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주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할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개인 간의 근저당 설정은 서류만 준비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로 신고를 하고 나서 전세 1억에 살고 있는데 그 후순위로 근저당이 19년 5월 13일 날 똑같이 1억의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가정하면 나는 과연 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있으면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할 일이 대부분 없는데 개인이 만약에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개인 간 채무로 인해서 그 당일날 근저당을 설정해 버렸다. 그럼 저는 정말 치명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잠깐 보세요. 전입신고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그러면 19년 5월 14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전입신고일이 19년 5월 13일이니까 그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저당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그러면 19년 5월 13일 9시에 발생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중에 배당은 어떻게 받냐 그러면요. 근저당이 우선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먼저 1억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1억을 받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낙찰이 만약에 1억 5천만 원에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저당이 1억 갖고 갈 거고 그럼 저는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나면 전입신고한 날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사한 집 지금 등기부 열람해보니까 뭐 특별한 일 없겠지? 라고 잠시 방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등기부도 열람해 보지도 않고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됐을 때는 말이에요. 월세든 전세든 상관하지 않고 나무집에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이사 당일날 여러분 전입신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제발 이삿짐 정리는 나중에 하시고 이사 당일날 전입신고 먼저 하세요. 그래야 내가 오늘 전입신고 하더라도 내일 0시, 새벽 0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돼요. 언제? 날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사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입신고한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 그렇게 신고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권 설정하시면 돼요.
만약에 오늘 근저당이 들어왔는데 내가 전입신고 오늘 했다 그러면 제가 대학역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없는 확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확실한 안전한 방법은 내가 이사한 당일날 9시에 서류를 딱 준비해 놨다가 등기소를 지키고 있다가 전세권 설정하는 서류를 빨리 접수하시면 돼요. 만약에 오늘 전세권이 설정이 됐고, 그리고 근저당도 같은 날 설정이 됐다 했을 때, 등기비 등본에 접수된 순서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9시에 땡 하고 기다려 있다가 내가 전세권을 잽싸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근저당이 후순위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전입신고가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전세권이 설정되게 되면은 제가 그 설정된 전세 금액에 맞춰서 먼저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삿짐 싸는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삿짐 푸는 건 천천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간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서 보장을 해줄 거니까 좀 안전하게 여러분 마음 편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2번, 3번 즉 전세권 설정하는 거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 여러분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돈이 아까워서 그걸 설정 안 하시죠. 그러면 내 돈 들어간 1억 어떻게 보장받으실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에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요. 제가 내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전세금을 잃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의문이 생겼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결국은 출발점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 돈 너무 큰 돈 쉽게 남한테 주려고 함부로 쉽게 대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런 구조가 생긴지 알면 전입 신고하는 거 늦출 필요가 전혀 없겠죠? 자, 그러니까 나무집에 사시는 모든 분들 전입 신고하는 거 미루지 마시고 내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항상 또 주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둘이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